지금 아마 소렌토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산타페가 뒷모습 하나로 모든 여론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물론 안 좋은 의미로 그런 건데 얼마 전에 투표 결과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2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투표를 했고 이 중에 무려 83%가 디자인 불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렌토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더욱 많아진 것 같은데 예비 차주들 입장에선 실망스러울 수 있는 소식이 하나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좀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이 완료됐는데 재밌는 포인트가 꽤 많습니다. 우선 1.6 터보 GDI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현행 모델과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게 확인됐고요. 최대 출력은 180마력,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차 중량입니다. 대부분 신형으로 바뀌면서 공차 중량이 가벼워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경량화를 하는데 경량화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무게가 가벼워야 연료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이게 스포츠카 영역으로 가면 퍼포먼스를 위한 경량화가 되는 거고요. 소렌토는 당연히 연료 효율 목적의 경량화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오히려 40kg가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고 안전 편의 사용에 늘어나서 공차 중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게가 늘어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40kg이 늘어나면서 한 가지 기대가 꺾였다는 겁니다. 아마 현행 소렌토가 처음 등장했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 당시 사전 계약도 중단됐었고 가격도 변동됐고 미리 사전 계약한 차주들한테는 별도로 보상도 해줬습니다. 세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당시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취득세 이것저것 해서 200만원 넘게 실구매 가격이 늘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에는 공영 주차장 50% 할인 같은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라서 말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전륜 모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4륜 모델은 여전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연료 효율이 좋아지고 4륜 모델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 거죠. 왜? 공차 중량이 늘어났으니 연료 효율이 더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이렇게 되면 산타페도 비슷할 겁니다. 현행 산타페도 이미 전륜구동 모델만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4륜 모델은 정부 기준인 복합 연비 리터당 14.3km를 못 넘겨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주들 사이에선 이것도 선택을 가르는 요인이 될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차 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 효율뿐 아니라 세제 혜택 유지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이유들로 4륜 모델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까지 산타페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오늘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위주로 전망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혜택 제한이 있는데도 잘 팔릴 거냐 이건데 이건 사실 말이 뭐하나요? 엄청 잘 팔릴 겁니다. 특히나 산타페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산타페는 지금 불허 의견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요. 우리 투표 기준으로 83%나 불허 의견이 나왔다는 건 그냥 넘어갈 만한 결과는 아니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죠. 이왕이면 불허 의견이 많은 것보다는 무난한 차를 선택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미 예상도로도 많이 나왔고 스파이샷 같은 정보로도 알 수 있듯이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디자인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에게 예상도를 제공해주고 계시는 뉴욕 맘모스님이 예상도를 보면 알 수 있듯 EV9처럼 세로형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스파이샷을 통해서 알 수 있듯 테일램프는 기존하고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소렌토가 워낙 잘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계약해도 16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차인데 여기서 디자인 바뀌고 실내도 요즘 나오는 기아처럼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센터 페시아를 비롯한 버튼 레이아웃 같은 것들도 최신식으로 바뀌니까 안 팔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미 현행 모델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압도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만 봐도 전체 36,500대가 넘는 판매량 중에 무려 19,000대 가까운 게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100분율로 따지면 51.8%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했다는 거죠. 차주들 입장에선 그런 겁니다. 굳이 4륜 모델이 아니더라도 전륜 모델이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대안이 될 만한 선택지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4륜 모델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딱히 큰 리스크는 아니란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산타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겁니다. 사실 이걸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랜저는 확실하게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갈릴지라도 잘 팔릴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코나는 가격 때문에 워낙 말이 많고 다른 대안이 많기 때문에 안 팔릴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 판매량도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나오고 있는데 산타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랜저처럼 잘 팔릴 것 같다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나랑 다르게 대안이라고 해봤자 소렌토밖에 없는 상황이라 안 팔릴 것 같다는 확신도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살펴보면 됩니다. 산타페가 잘 팔린다는 가정부터 해보겠습니다. 만약 산타페가
판매가 잘 팔린다면 인터넷 반응과는 다르게 새로운 디자인이 먹혔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실내 디자인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랜저처럼 실내만큼은 깔끔하게 바뀐 것이 소비자들 선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 판매량이 잘 나오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디자인도 일종의 성과가 되는 거라서 다음 신차들도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와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여론적으로 소비자 기업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건 상당히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산타페가 안 팔린다는 가정인데, 사실 저는 이걸 좀 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산타페가 정식으로 출시되는 8월과 9월에는 판매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 뒤로는 판매량이 꺾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소렌토가 가을 겨울쯤 출시되니까 소렌토를 이탈하는 수요를 고려하는 거죠. 산타페의 신차 효과가 초반에는 있겠지만 아주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오히려 산타페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한 논리인 게 아직 출시도 안 된 차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페이스리프트 때 다듬어져서 나오겠다 싶은 요소들이 상당히 많죠. 대표적인 게 후면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일단 뼈다귀처럼 생긴 H형상 테일램프, 이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아예 일자로 바뀌던가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 다음은 산타페 레터링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 산타 다음에 페를 띄어쓰게 해놨잖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잘못 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언급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페리 때는 붙어 나오거나 아예 작은 레터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렌토가 산타페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반사 이익 때문에 산타페가 또 다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산타페 디자인이 불허가 많아서 소렌토로 사람들이 몰려요. 이렇게 되면 지금도 대기 기간이 1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대기자들에 새로 몰리는 대기자들까지 생기면 또 대란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16개월 이상이라는 숫자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선 분명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이탈하는 사람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산타페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지금 상황만 놓고 봐선 산타페가 잘 팔린다는 것보다 소렌토가 잘 팔릴 것이라는 가정이 더 확실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산타페 판매량이 아예 주춤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소렌토로 몰린 수요의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크다는 거고요. 일단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머리가 꽤 아플 겁니다. 기습적으로 디자인을 공개한 것도 어느 정도 시장 여론을 파악하려고 그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아직 한 달 정도는 출시일이 남았으니 큰 건 수정을 못하더라도 레터링 위치 같은 자잘한 것들은 충분히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출시일까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아마 산타페보다는 소렌토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타페는 풀체인지 모델이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는 점에서 풀체인지 된 차가 가격 상승이 더 많을 거라는 건 당연한 거고, 차체도 이전보다 커지고 이미 그랜저급 실내화 옵션을 갖췄다는 전제 조건도 있잖아요. 3열 공간도 이전보다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길이 자체도 많이 늘었을 가능성이 큰데, 여러모로 가격이 오를 명분이 많아서 기존에 나오던 풀옵션 6천만원 설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산타페만큼 가격을 올리긴 쉽지 않죠. 대신 좋은 점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40kg이 추가됐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다? 새로운 장비가 추가돼서 그런 게 크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이 라이드랑 이 핸들링입니다. 이 라이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요철을 넘을 때 피칭을 줄여주고 차가 움직이는 방향이 역방향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서 요철로 인한 불쾌한 움직임을 상쇄시켜주는 거죠. 승차감이 더 좋아졌을 거란 건데, 이 핸들링은 또 뭐냐면 코너를 진입하고 탈출할 때 무게 배분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너에 진입할 때는 전기 모터를 감소시켜서 앞바퀴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게 하고, 탈출할 때는 전기 모터를 가속시켜서 뒷바퀴에 하중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잘 팔릴 가능성과 조건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산타페는 잘 팔리려면 조건이 많이 붙어야 하지만 소렌토는 지금 가격 말고는 이미 잘 팔릴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상태잖아요. 그래서 산타페의 초기 실적이 굉장히 궁금하고, 소렌토의 디자인 반응과 가격표도 유독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